안녕하세요. 안신의 앵커입니다. 오늘은 모빌리에서 최초로 항공주를 다뤄볼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현명하고 발빠르신 분들은 코로나가 한참 심했던 작년부터 정상화될 일상을 기다리면서 항공주 모아놓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고요. 아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제서야 시작이다. 해외여행길이 겨우 좀 열린 것 같은데 항공주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기보다 지금 사서 짧은 수익이나마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기에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항공주들 주가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체크해 보고요. 앞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항공유와 환율 얘기,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어디까지 왔나, 끝으로 개별 기업에 대한 증권사 의견까지 확인해 볼게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11월 8일부터 백신 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한 상태고 싱가포르 등 각국의 국경도 열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2023년에는 세계 항공사들이 적자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 항공사들은 내년에 약 1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항공업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이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항공 여객 수는 내년에 88%, 2023년에는 105%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2023년까지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겠지 싶다가도 불안해지는 게 이미 기대감 머금고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겁니다. 주가는 찾아봤더니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다 회복을 했고요. 연초 이후만 계산을 해도 대한항공 주가는 약 40% 이상 상승했죠. 진에어는 67% 가까이 올랐죠. 제주항공은 연초 이후에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주식시장 타이밍은 엄청 빠르다잖아요. 미래를 끌어다 쓰는 쪽인데 좀 다른 쪽 얘긴 하지만 2차 전지는 5년, 10년 미래 기대치를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수준인데 항공주는 오죽할까요? 한 운용사 대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항공주를 처분할 시점이라고요. 앞으로 나올 수치는 긍정적일지언정 선반영을 얼마나 했는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에 대한 증권사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부터 쫓아가 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고요. 이번 3분기에는 코로나19가 무색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화물, 운송에 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 좌석 뜯어서라도 화물기로 개조한 게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9.2% 증가한 2조 3,072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 영업이익은 2,69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유가와 환율 상승 부담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네요.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주들에게는 전형적인 악재예요. 유가가 오를 경우 항공유 등 항공사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미 3분기 평균 항공 유가가 작년보다 74% 급등한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겨울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전망하다 보니 앞으로 실적에는 더 부담이 갈 테고 환율마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항공업체들은 항공유나 항공기 임차료를 달러로 계산하거든요. 원달러 환율 인상에 계속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겠죠. 자, 과연 삼성증권은 이 두 가지 부담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홀드 의견입니다. 다만 3분기 호실적을 전망한 상황에다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 목표 주가는 3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3분기는 화물사업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매출액 비중이 71%나 차지하는 상황이라 화물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물류 병목 현상이 심각하죠. 미국은 난립니다. 기사 사진처럼 얼마 전에 LA 항구에 100척 가까운 화물선이 도착은 했는데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적체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 어떤 점이 대한항공의 좋은 점이 될까요?
예, 이겁니다. 화주들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컨테이너 선박 대신에 비싸더라도 화물기를 사용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해상 운임도 증가하지만 항공 화물 운임도 계속 따라오르는 상황. 대한항공에는 득이 되는 상태고요. 4분기까지도 항공 화물 운임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왜 안 나와주나 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업종 내 최선호주 제시, 목표 주가 3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끝으로 대신증권 리포트 짧게 확인해 볼게요. 8월부터 10월까지 증권사 통틀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43,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환율과 유가 그리고 미국 항공사들의 목표가 하향 의견에 영향을 받아서 도매가로 같이 취급당해서 조정받는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자고 합니다. 다가올 내년을 기다리라면서요. 2022년에는 여객 수요 회복과 항공 화물 호조로 사상 최대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 여객 공급이 여전히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20에서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많고요. 시장이 우려하는 유가 상승에 대해선 요금의 반영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걸 듣고 과연 어디로 많이 더 기울여졌을까요? 다음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자꾸만 늦춰지고 있어서 합병 취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기업 결합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거쳐야 되는 과정이 복잡하던데요. 기업 간의 결합도 결합이지만 원래 각자 가지고 있었던 노선을 결합하는 과정이 제 생각과는 다르더라고요. 아시아나 노선 플러스 대한항공 노선 개념이 아니라 독과점 문제 때문에 아시아나 노선과 대한항공 노선을 합쳐서 중복되는 건 빼기도 빼야 되고 다른 항공사에 배분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비행기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국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해도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 노선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노선 재분배라는 암초를 만나서 합병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은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체질 개선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측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선을 새롭게 발굴하거나요, 인기 없는 노선을 줄이거나 하는 등의 노선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하는 등 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재 운영도 효과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투자 의견은 홀드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23,000원을 외쳤습니다. 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33,000원 그리고 철회했었던 매수 의견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지연 등 경영권 불확실성으로 대외 변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기업 가치랑 주가 간 괴리가 벌어졌다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물사업부가 실적을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도 화물사업부 매출 비중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화물 운임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기가 있어서 다행인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1조 85억 원, 영업이익은 64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CC 업체입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화물기로 변환해서 발빠르게 대응이라도 했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같은 LCC 업체들은 국내 여객 수요, 단거리 해외 여객 수요로 먹고 살았던 상황이라 지금도 적자에 허덕이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여행 수요가 폭발하기 위해선 가족 단위의 여행이 늘어나야 하는 만큼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어려운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노선 확장을 위해선 정부 허가가 진행돼야 되고 유류 할증료 같은 문턱이 있어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하기까지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주항공부터 살펴봅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적자일지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실 주주님들, 안타깝게도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분기도 758억 원의 영업 손실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객들이 늘면서 수익에 기여했을 법도 한데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강화가 있었죠. 제주도 갑자기 거리두기로 격상이 돼서 제 주변에도 여행 가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하셨던 분들의 기억도 나고요.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서 성수기 효과를 오롯이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막힌 해외 하늘길 때문에 한정된 국내선을 두고 LCC 업체들은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자꾸 운임을 하락하면서까지 경쟁을 심화시키다 보니까 국내에서 수익 기여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허나 제주항공에 어쩌면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B737 맥스 항공기. 2018년에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기종보다 4% 더 많은 좌석이 실리고요. 16% 더 좋은 연료 효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국토부 승인 나고 인도가 된다면 다른 LCC 업체들과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새 비행기 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2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제주항공을 조금 더 엄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홀드 의견의 목표 주가 2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고 있는 사이판에 제주항공이 취항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좀 숨통을 트여줄까 싶었는데 막상 사이판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정된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고 5일 의무 숙박을 해야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 사이판 다녔다는 얘기는 아직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사이판 노선이 전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실적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10월 28일 현재 주가 22,600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는 25,000원을 제시한 터라 위로 올라갈 룸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다음은 진에어입니다. KTB 투자증권에서 탑픽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죠. 2022년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그 수혜는 진에어에게 가장 크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모빌리도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갔던 제1의 여행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이라고 하네요. 코로나가 풀린다면 다시 일본을 방문할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취지에서 진에어 많이 타고 가지 않겠어 하는 식의 논리였는데요. 해외여행이 정상화된다면 일본 노선으로 이연 수요가 증가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자본 확충 이슈 등 리스크 요인은 모두 지나갔다면서 증자를 반영한 목표 주가 29,000원을 유지하겠다면서 업종 내 탑픽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선 어조가 좀 다릅니다. 홀드 의견의 목표 주가 24,000원이고요. 대한항공이 발표한 PMI 계획안에 따르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3사가 통합돼서 저가 항공사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데 단순히 세 개사 점유율을 합산하면 제주항공보다 몸집이 커져서 LCC 새로운 1위가 탄생하겠구나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과연 원가 경쟁력도 뛰어날까? 단정 짓기 어렵다는 보수적인 분석입니다. 제주항공은 단일 기종을 유지하면서 저원가 구조 전략을 고수하는 기본 전략에 충실한 저가 항공사거든요. 하지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3사가 통합한다면 당장은 이게 운영하는 기종이 달라서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투자 의견은 홀드 의견입니다. 모빌리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요. 항공기 주가 전망도 온도차가 너무 엇갈리고 개별 항공사를 가지고도 증권사 의견마다 엇갈리고 해서 최대한 양쪽 의견을 다양하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주가 투자 전략은 다가올 다음 주에 강은보 센터장님과 고민해 볼 테니까 모빌리티 중에서도 항공주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공지해드릴 종목 상담란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